한 주간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변함없이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너무 추워졌죠. 아우 요즘 나는 좀 반팔로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 주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외투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가을이 좀 상실된 느낌. 아 그래요? 네, 여름 끝나고 잠깐 좋은 날씨가 잠깐 있었는데 아니 벌써?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 네. 오늘 좀 날이 좀 선선해 많이 스산하죠. 네, 스산하고 네. 또 오늘 갖고 온 소식도 좀 스산. 무겁습니다. 네, 이준규 기자가 가져온 소식부터 볼게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인데요. 정부가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주에 뭐 매해 1,000명씩 늘릴 것이다, 아니면 최대 3,000명까지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일단 지난 목요일 발표에서는 이제 확대 규모는 밝히지 않았고, 아직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 네, 내후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겠다 의지는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원 규모 계획 발표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인데, 근데 이래도 이제 워낙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쨌든 왜 지금 정부가 이 의대 정원 확대를 꺼내든 건가? 그렇지. 일단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 정원 확대를 교육부랑 조율을 해야 되는 게 4월까지입니다. 4월. 아, 네. 4월까지 정해져야 그 해에 이제 대학 입시에서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갈 수 그 있기 다음 때문에 해에 이제 예. 정원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아주 굉장히 촉박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어서 이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일단 지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500명을 늘리느니 얼마 1,000명을 늘리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100명대 단위로는 전문가들 얘기로는 의미 없다. 이걸 늘리려면 1,000명이나 그 이상으로 확 늘려야지 이제 확실한 정원 효과가 나타나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사는 의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4년 있다가 바로 의사가 한 명 그렇죠. 뚝딱 나오는 게 아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네. 6년에다가 또 뭐 인턴 그렇죠. 레지던트 다 지나. 전공의까지만 해도 10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음. 전문의가 되려면 훨씬 더 시간이 훨씬 많이 많이 필요하기 걸리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1,000명을 늘린다고 해봐야 10몇 년 후에 그쵸. 이제 1,000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음. 물론 그분들이 다 의사가 된다는, 그리고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네. 다른 종류의 병원들 말고 지금 응급이나 이런 데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 있지 필수 않습니까? 의료라고 필수 의료라는 하죠. 거. 예.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인력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음. 이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도치를 올리지 않으면 네. 예,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 음. 그런 일단 부분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제 근데 최근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동요하게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가 됐었어요. 한 1, 2년 사이에 발생된 네네. 일인데, 네. 제목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경남 산청군 연봉 3억 6천만 원 제시했는데도 보건의료원 전문의 못 구했다. 뭐 이런 거 아실 네. 거고. 그다음에 긴급 상황 발생했는데 전화한 응급실마다 병상 없어요. 아, 네, 맞아요. 응급실 뺑뺑이에 네. 숨진 환자, 또 이런 제목 있고, 또 가천길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그다음에 소아과 오픈런, 그것도 이런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예, 네. 이 전부 다 굉장히 익숙하고 여러 번 화제가 됐던 그런 제목들인데, 그러니까 부족하다 알았지만 이게 우리 현실의 눈앞에 딱 닥친 것들인 그렇죠. 거예요. 이 정도까지 네. 들어왔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게 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작년 기사 제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에 닥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수련 기간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 당장이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그쵸. 지금 한 3, 4년, 5년, 6년은 공백이 여전히 불가피한 상황이고 10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펑크가 나면 되겠어? 이런 여론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 맞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의사의 어떤 그 필요성,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여론이 굉장히 빨리 형성이 된 부분은 뭐냐면 불만들이 좀 있어요. 네. 의사가 대한민국에서 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최고의 전문 직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폐쇄성이 높아요. 음. 정보 같은 거를 갖다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서 몇 개 읽어본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절대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내용들로 이제 근무를 하는 데다가, 그다음에 병원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특히 이제 CCTV 설치 논란도 마찬가지고 네, 네, 네. 정보의 어떤 그 일방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도 아니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뭐 병원 가기도 힘들고 뭐 발생해도
알아보기도 힘들고 무슨 뭐 의료 과실이 있어도 승소하기도 힘들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쌓여왔던 의료계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불만 같은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 말씀하신 대로 폐쇄적이고 좀 네. 이익 집단화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지만 그때도 안 됐고 맞습니다. 또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간호법도 좀 그렇죠.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이따 말씀을 다 드리려고 아, 했었는데 연결이 네네. 다 돼 있는 음.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왜 의사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걸까?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을요. 예, 지금 사실은 지금도 매년 3,000명 정도 뽑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3,000명을 뽑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 필수 뭐 이런 의료 인력들이 다 3,000명이 나오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성형외과, 네. 피부과, 안과 피한성. 요런 예, 피한성. 네. 그런 표현들. 예. 음.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 일으키고 있는 게 K컬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K 커머셜 중에서 K 뷰티, K 의료, 심지어는 K 성형까지 이렇게 이제 이름 네이밍이 붙어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그게 얼마만큼 성황을 이루고 있는지.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압구정 강남 가면은 여기 뭐 K-팝 어디 연예인이 무슨 뭐 받은 데라더라 이러면서 이제 같이 사진도 붙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놀러 오면 이제 맛있는 거 서울에서 먹고 강남에 들러서 견적받고 네. 심지어 중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버스로 와가지고 아니면 뭐 전세기를 빌려서 오고 막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수십 명씩 막 와가지고 이제 받다 보니 이게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사업 규모가 확장되고 돈을 자기 동료 의사들보다 5배, 10배씩 그쵸. 버는 거예요. 네. 똑같이 의대에서 고생을 했고 똑같이 전공을 해가지고 똑같이 나도 닥터 너도 닥터인데 뭐 이런 식이고 네, 그리고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뷰티에 성형외과만 있느냐? 피부과죠. 그쵸. 피부과는 심지어 외과 시술 같은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네. 관리 잘해주고. 근데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 뭐 얼마나 상태가 좋아요. 외국인들이 보면 와 진짜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걸 보고 생각하다 보니 노화가 없지 노화가. 그러니까요. 네. 화장품 광고 볼 때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다 보니 피부과도 네. 당연히 잘 되고 안과 뭐 거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라식, 안과들이 뭐 있어요. 라섹 네. 같은 라식, 거죠. 라섹, 네. 그다음에 렌즈 삽입술 이런 거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신기술 개발도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중형 병원들이 강남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병원들이 있다 보니 굳이 내가 힘들게 그럴 공부. 필요가 있냐. 과거에는 이제 뭐 로망 의사들에 대한 로망이라고 하면 사실 흉부외과 이런 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예, 막 수술 막 하는 사람을 장면들, 살린다. 막 석션 이러면서 막 땀은 막 흘리고 열몇 시간씩 막 수술하면서 이게 어떤 그 메디컬 드라마나 그쵸. 어떤 영화의 단골 소재였다면 스리생 뭐 이런 데 이제 예, 나오죠. 그렇죠. 네. 최근 드라마를 예, 언급해서 저 예.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 이래 하얀 거 타고. 하얀 거타 정확하게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네. 3에서도 사실은 흉부외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뇌 쪽 관련한 신경외과 이런 쪽이 있고 그다음에 소아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들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 분야들이 지금 다 인기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예. 의도적으로 좀 그 분야에 좀 집중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나는 힘들게 열몇 네. 시간 아침부터 들어가서 새벽에 수술 마치고 나와가지고 막 헥헥대면서 오늘 밤 진짜 잠 못 드는 밤 너무 괴롭다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차 한 잔이나 뭐 위스키 한 잔 마시고 잠드는 사이에 내 동기는 강남에서 병원 차려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스리생을 보면 그 치열한 그 안에서 연애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졸업생들만 그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느냐 네. 그렇지가 않고 이미 대학교 단계에서 그게 많이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국정감사 때 이제 공개된 자료인데 올해 7월 말 기준 국립대병원 진료과별 전공의 현황이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제 네. 부족률 그럼 전체 이제 정원 대비 얼마나 부족하냐 이거를 나왔는데 부족률이 0%. 그러니까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과가 5개가 있어요. 네. 어딜 것 같으십니까? 뭐 아까 피한성 플러스 들어가지 정신과, 않을까요? 마취과. 치과? 치과도 아주 정교하게 잘 맞추고 계십니다. 네. 이 성형외과를 비롯해서 마취통증의학과,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 예, 재활의학과 다 0% 내지는 네. 심지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정원보다 한 명 더 뽑은 데가 있어요. 예. 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형외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그 환자들과의 어떤 육체적인 뭘 어딜 찢거나 하는 외과적인 그런 접촉을 하지 않는 과들이 네, 네.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률이 1%에서 5%. 그러니까 이거 거의 부족하지 않는 수준인 과들을 봐도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집단 검사의학과, 피부과, 신경외과, 신경과 이런 순인데 네. 이런 데들도 똑같은 성향이 있는 거죠. 동네에서 개원이 용이하거나 아하. 아니면 그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가 없거나 음. 그러니까 이런 데를 선호하는 거예요. 반면에 뭐 해기학, 병리학, 소아청소년, 구강안면외과, 뭐 흉부외과, 방사선 종양, 가정의학과, 이 산부인과 아. 그리고 일반 외과까지 이런 데들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9%까지 병원이 부족합니다. 69% 부족하면 예. 40%도 못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초 연구가 굉장히 필요해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이거나 아니면 필수 진료과가 구멍이 막 숭숭숭 난 거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네. 근데 그런데 최근에는 예. 소아과 의사들이 또 피부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이라는 어떤 개념 때문에 이제 그 자격이 없이 병원을 또 개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 네, 네. 피부과나 이런 데 네. 가보시면 정말 피부과를 전공하시는 의사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는 그 되게 그 유명한 피부과가 있어요. 예, 모 지역에. 네. 그분은 산부인과 전공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침부터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부인과 진료는 못 하고 네네. 피부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경과나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고 그런 과에 가도 동네에 가면은 이제 다른 과 진료까지 보시는 그러니까요.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전공에 부족한 게 부족한 현상도 현상이지만 심지어 지금 가르치실 분도 없어요. 아. 은퇴하고 나면 이게 그 음. 교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체자가 없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경상대 국립병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1월에 이제 응급의학과 교수가 퇴직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전임 교수가 없습니다. 아. 2년 가까이 없어요. 제주대병원 같은 경우는 흉부외과 교수가 딱 한 명. 네.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의사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미래 이제 후학 양성에도 문제를 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후대 굉장히 인프라가 의사 인력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어. 부족으로 모 나타나는 대학 같은 거죠. 경우에 국립대가 이제 그 복지부가 이제 뭐뭐 학과 이런 걸 좀 정원 늘려줄 테니까 니네 2배로 늘려줄게. 더 뽑아봐. 우리가 예산 지원도 해줄게라고 했는데 병원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 이유가 뭐냐면 저희 가르칠 교수가 교수가 없습니다. 없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네.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거는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맞아. 네. 그 큰 출근을 사건이었어요. 했는데 네. 병원에서 출근해서 머리가 좀 아파 이러다가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자기 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무슨 동네 병원이 아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아산병원이요. 예,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병원인데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결국은 골든타임 놓치는 바람에 음. 죽었거든요. 사망했죠. 예. 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언제 어디서든지 병원 내에서도 발생할 그러니까 수 그게 있다는 거. 그 수술이 가능한 교수가 2명이 있었는데 아산병원에 한 명은 휴가. 저기 휴가라고 한 명은 학회를 예. 가가지고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해 3,000명씩 이제 뽑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의대 입학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해서 이렇게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매해 3,000명씩 뽑는다는 게 사실 느낌이 잘 안 오시잖아요. 네. 근데 3,000명씩 뽑았는데 뭐 맞나 적나? 이게 판단이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상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이 숫자가 굉장히 간단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씩 많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인구가 지금 8,300만인데 네. 국립의과대학 정원이 9,000명이 넘어요. 세 배네. 세 배입니다, 세 배. 근데 지금 이거를 1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진행 중입니다. 네. 더 늘어나는 거죠. 어허. 그리고 영국은 인구 6,700만 명이니까 우리보다 우리 조금 한 네. 1,500만 네. 명 좀 넘는 수준인데 여기도 2020년 기준에 8,600명을 넘게 뽑았습니다. 여기도 뽑는군요. 2배 이상이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이미 진행 중이어서 2031년까지 앞으로 8년 후면은 독일처럼 의사를 15,000명씩 뽑는다고 의대 정원을. 그러면 3,000명씩 뽑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제 현 상황을 좀 진단을 네네.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2000년에도 3,500명이었는데 지금 23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3,058명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고령화 때문에 이렇게 늘려가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수요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각 의료, 분야별로 네. 발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 아주 뭐 다 같이 못 살던 뭐 조선시대나 이런 데를 얘기하자면 이게 분업화가 잘 안 되잖아요. 세분화가 안 되는데 지금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기술, 로봇 기술도 엄청 발달하기 때문에 훨씬 의료 수요가 높아지고 고칠 수 있는 병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늘려야 되는데 이게 왜 오히려 줄어들었냐? 네. 2000년에 발생한 의학 분업. 이때 의학 의사들이 분업? 네. 엄청나게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동네 의원 막 95.8% 파업하고. 그러니까 네. 막 사실 딱 그 완전히 그냥 의료계가 맞아요. 마비가 된.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파업한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는 병원들이 꽤 있는데 그때는 거의 진짜 전면 파업이었던 맞습니다.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10%를 감축시켜 준다고
달랜 거예요. 의대 입학 정원을 그 당시 10% 예. 감축한 거죠. 줄여준다고 했다고. 예. 아. 근데 3,500명이 10%면은 3,150명 정도인데 네. 더 줄여준 거예요. 어. 100명을 더 줄여줘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 같은 3,058명 뽑은 지가 2006년부터 벌써 17년이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제 고령화 때문에 점점 늘려가고 늘리고 있는 있는데. 추세인데 우리는 그냥 제자리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 지금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는 좀 아이러니한 게 의사가 데려온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의대 쏠리면서 이런 거 되게 아니 뭐 심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 의대 졸업 준비반도 생기고. 심지어 그러고. 저희 프로에 그때 나와가지고 그쵸. 사교육 조기 사교육 문제 저희 유치원 때부터 CBS 기자들이 시작한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레벨 테스트 한다 그러고 아유. 초등학교 뭐 한 4학년만 돼도 아 의대반 벌써 늦었죠. 뭐 이런 말 나올 정도 의대 쏠림 현상이 있는데 실제로 그 맞습니다. 지금 되게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서울대가 어쨌든 국내에서는 뭐 연구 분야든 뭐 이렇게 어느 분야를 했을 탑이죠. 때 뭐 꿀리지 않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서울대 대학원 석박사의 전체 과 중에 정원 미달이 낸 과가 절반입니다. 절반. 대학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원의 절반이라는 건 아닙니다. 미달이 된 과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미달률은 각 과마다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미달된 과들이 많다는 거네. 예. 예. 이게 뭐 자연과학대 석사 뭐 50%뭐 그다음에 심지어 석박 통합과정 같은 경우는 네. 전체 따져 보니까 저기 92.9% 공대만. 공대가 사실 뭐 한동안 IT 때문에 굉장히 뭐 우리나라의 그렇죠. 미래다 이랬는데 네. 여기도 석박 통합과정 뭐 전체 과 중에 거의 10개 중에 9개 넘는 과들이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못 채워지는데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게 선호가 되냐면 일반이 그러니까 GP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이 의사 자격을 얻게 되면 사실 뭐 개업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턴 레지던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실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고도의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하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잘 배우고 노하우가 생겨서 환자들을 뭐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주변에 있는 뭐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 그러면 갑자기 그 병원이 막 줄 막 서고 아침에 가 그렇죠. 점심 때 네. 전자박 이런 병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굳이 내가 이공계나 이런 데 가서 뭐 석사, 박사, 포스트 닥터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뭐 공부하고 하면은 그 포닥까지 마치고 나면 30대 중반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일반 국책연구소 가면 그냥 다른 데 박사랑 비슷한 수준의 연봉 받아요. 네, 네. 그리고 대기업에 가봐야 겨우 뭐 연봉 1억을 넘는 만기는 이러고 있는데 의사들은 그냥 일반인만 돼서 개업만 해도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한 10살 어린 나이에 벌 수가 있으니 이런 격차들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받는 보상이 너무 이제 직업 간의 차이가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공계 심지어 안에서도. 리스크도 음. 의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연구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연구진과 다르게 의사는 내 의술 가지고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페이 닥터를 하면 되거든요. 월급쟁이 의사가 되면 또 일정 수준이 보장되는데 그게 일반 직장인들보다 한 2배 이상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은 지금 안 그래도 의대 쏠림이 심한데 지금 의대 정원 늘리면은 오히려 더 그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이제 문과생들까지 그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원을 같은 경우 늘리지 않느냐 마느냐 이게 사실 뭐 효과에 대한 논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경제협력 개발기구 이제 OECD라고 하죠. 네. 이제 OECD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난 7월달에 보건 통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몇 명이냐 하고 봤더니 한국은 2.6명인데 네. OECD 평균이 3.7명. 아. 예, 거의 뭐 한 30% 이상, 40% 이상 많죠. 네. 근데 대한의사협회가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 10년 동안의 연평균 의사 증가율, 그다음에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 이런 거를 대입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2047년 정도, 지금부터 24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네. 1,000명당 의사 수가 한국이 5.87명이 되면서 OECD 5.82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AI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초진 같은 경우를 뭐 그런 기술들을 인해서 하게 되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의사를 늘려야 될까요? 10년 있다가 의사들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 적어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쳤는데 네네네. 재밌는 게 의협만
의사 증언이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네. 나머지 연구기관이라든지 교수들 보고서를 보니까 전부 다 반대 필요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는 2014년이니까 이제 거의 한 9년 전, 10년 전 보고서지 않습니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은퇴하는 의사 수, 신규 진입하는 의사 수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봤더니 2030년 되면은 적게는 4,000명에서 많게는 9,900명, 10,000명 정도 의사가 부족해진다라고 네. 이제 전망을 했는데 네네. 최근 KDI 보고서,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올해 보고서에는 네. 이게 훨씬 늘어났습니다. 아. 2050년이 되면은 의사가 22,000명이 필요하다. 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사 규모가 점점 그 사이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네요. 아니 게다가 면허는 살아 있지만 의사들도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실제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없는 의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젊은 의사들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의협에서는 이제 아니 국제기관에서는 당연히 나라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라고 봤더니 서울대 교수들이 그 사이 2010년대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뭐 28,000명 부족해진다 이런 보고서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공통된 목소리에 의협만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네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의협에만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네네. 늘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가 쏠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결책으로 이제 제시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해법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네.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필수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예 딱 틀을 정해서 이 사람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지역 의료에 대한 부분들, 네. 전남이라든지 뭐 경남이라든지 공공의대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게 없으니까 공공의대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네.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어쨌든 늘리면 된다. 전체적으로 늘리게 되면 그 의사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도 심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비급여 부분에 대한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도 줄어들게 될 테고, 그다음에 레벨이 이제 비슷하게 유지가 되게 되면 어쨌든 그들도 이 의료라는 게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인기 학과로 몰리더라도 그 안에서 또 경쟁이 이뤄지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럼 이제 그렇죠. 거기로 몰리는 의사들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어쨌든 공공재 성격이 있지만 의료계는 사적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간의 자본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인위적으로 통제해가지고 막 하면은 이제 그 사이에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갈등들이 결국은 또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어지게 되면 네. 피해는 국민들이 보니까 어쨌든 그랬든 간에 뭔가를 늘리는 쪽에 대한 거는 맞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의협이 이제 뭐 이제까지 있었던 것보다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안 발표하게 되면 신뢰관계 깨지면 2020년도보다 훨씬 강력한 투쟁 접하게 될까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면서도 네. 아직까지는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이제 쉬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뒤로 이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갈지 정치권하고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결국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안 늘릴 수가 또 없는 부분이 여론이 의료계 좋지 않아요. 네. 그래요. 지난번에 그 전공의들 파업하고 했을 때도 사실 호응도가 너무 낮아서 사실 의사들 간에도 좀 서로 알력이 좀 있었고, 예. 그때 그래서 전공의들 니들 시험 보지 마. 그래가지고 아예 시험 안 하게 구제 시켜주지 말아라. 그래. 이런 그런 경우도 여론이 있었죠. 엄청 셌었죠. 결국에는 빌고 빌어서 다 들어갔잖아요. 네. 시험 그리고 보고. 또 간호법 같은 경우도 네. 뭐 의의는 이런 건 알겠지만 이걸 하다 보니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간호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이거 결국 아주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줄이면 자기 밥그릇 늘려달라 지켜달라 이런 얘기 아닌가.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시고 이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아시게 됐다 보니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파업에 나와서 뭔가를 볼모로, 더군다나 그 볼모로 잡히는 게 딴 사람도 아니고 그쵸. 내 건강, 그러니까 우리의 내 건강. 생명, 이런 우리 거예요. 부모님 건강.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여론이 좋을 수가 없는 그 거죠.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왜 블라인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네. 변호사가 의사 형들 한 잔해. 이게 정확한 멘트가 의사 형들 어. 증언 맛 좀 보라고 여기다 요거였는데 처음이지 이러면서 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로톡 사건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또 뭐 로스쿨 이 제도가 도입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와 더불어서 전문직으로는 탑2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이미 상당한 기득권 내려놓고 시장도 많이 개방돼서 굉장히 경쟁이 그때 치열해지고 막 1년에 10,000명씩 쏟아져서 변호사 시장 망한다는 얘기도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때. 지금이랑 비슷한 네, 논리네요. 네. 과거에 그 당시 초기에는 뭐 일반 법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로스쿨이나 이제 사시 출신들 이제 뽑는다고 하면은 뭐 과장급의 연봉도 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더 뭐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대리도 아니고 거의 일반 사원인데 뭐 연봉만 한 몇백만 원 더 주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제 네, 변호사의 네. 어떤 가치가 이제 좀 약간 하향이 됐는데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블라인드 글에 대해서 뭐 좋아요와 이 댓글이 폭발했을 정도로 네. 사람들의 의견들이 쏠려 있는 만큼 네네. 이 의료계도 사실은 이런 민심에 대해서 좀 이제는 뭐 좀 자기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차피 그분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의료계 고객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쓰러졌는데 수술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내 가족 심지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의사들도.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 인력 증원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뭐 의사단체 너무 나쁘게만 몰아가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의사들이 워낙 되게 힘드니까 그만큼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의대 쏠림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가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수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에 대해서 사실 의사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거를 딱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면서 말씀하신 것까지 이제 다 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